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일별 뉴스를 요약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제는 프랑스의 정치적 풍경입니다. 프랑스 유권자들이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으며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이 국민의회에서 가장 큰 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도 우파와 좌파 정당들은 RN의 진출을 막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연합과 좌파 신인민전선은 유권자들에게 RN을 거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RN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표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영국의 새로운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키어 스타머가 랜드슬라이드 선거 승리 후 첫 주요 정책 발표에서 르완다로의 망명 신청자 이송 계획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이전 보수당 정부가 제안했으나 법적 도전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스타머는 이 계획이 억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투자 계좌와 관련된 일반적인 실수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투자 계좌를 자주 확인하는 것보다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다양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계좌의 수혜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중요하며 생애 주요 사건이 발생하거나 최소한 매년 한 번은 수혜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선정한 유망한 주식들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마존, 트윌리오 등 3개의 주식이 강력한 재무제표와 성장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 분석가들의 연구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추천이 수익을 낼 확률이 높고 평균 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나스칼의 전기 SUV 도입입니다. 나스칼가 전기 SUV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으며 이는 전기차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측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나스칼은 2035년까지 순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가솔린과 에탄올 혼합 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더 지속 가능한 연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입니다. ABC 뉴스의 조지 스테파노플로스가 바이든의 나이, 정신적 명석함, 재선 캠페인의 미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터뷰는 22분간 진행되었고 편집 없이 방송되었습니다. 스테파노플로스는 동료 기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이 인터뷰는 바이든 캠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는 시도였지만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을 요구하는 백악관 기자단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두 대형 놀이공원 회사의 합병입니다. 식스플래그스와 시다페어가 8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완료하여 미국 최대의 놀이공원 운영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17개 주에 걸쳐 2개의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를 운영하며 합병의 성공은 이 놀이공원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팬들은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일부는 입장료가 더 비싸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이에 대한 요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는 일론 마스크가 유권자 시민권 증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는 Save Act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단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주제는 액체 달걀 제품과 치아씨드에 대한 전국적인 리콜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품 라벨에 명시하지 않은 오인 표시로 인해 약 4,620파운드의 액체 달걀 제품을 리콜하고 있습니다. FDA는 살모넬라 중독 위험으로 인해 월마트에서 판매된 Great Value Organic Black Chia Seeds 32Oz 제품의 리콜을 최고 위험 등급인 클래스 9로 재분류했습니다. 11번째 주제는 USPS의 우표 가격 인상입니다. 미국 우정국은 2024년에 두 번째로 우표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며 1급 우편 영원 우표가 현재 68센트에서 73센트로 오를 것입니다. 이는 USPS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되며
Delivering for America의 일환입니다. 12번째 주제는 올랜도 블룸의 전 로스앤젤레스 거주지가 시장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0.75에이커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의 침실과 3.9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랙으로 칠해진 집은 당시 논란이 되었지만 현재는 유행하는 디자인입니다. 13번째 주제는 노동당의 새로운 총리인 키어 스타머가 유럽연합 재가입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키거는 스타머가 브렉시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스타머가 EU 단일 시장이나 관세 동맹에 재가입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이 장기적으로 성장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4번째 주제는 벨파스트의 타이타닉 조선소가 직면한 어려움입니다. 할랜드 앤 wolf는 현재 대형 유전 처리 선박인 Sea Rose를 업그레이드하는 계약을 진행 중이지만 재정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은 한때 해군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더 작은 함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함 건조 계획이 있습니다. 15번째 주제는 기후변화가 여행 행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이에 대한 요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16번째 주제는 미국이 첫 DEI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가스파리노는 미국 기업들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비즈니스에 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과가 부진한 토론 이후 대선 후보에서 물러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17번째 주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교사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계획된 연설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를 강력히 지지하며 파업선을 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8번째 주제는 마리온 카운티 레코드에 대한 경찰 급습과 관련된 합의금입니다. 전직 기자 데브 그루버가 언론 자유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촉발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23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9번째 주제는 프랑스 기업이 정치적 불안정성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기업 리더들은 정치적 불안정성, 정책 결정에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들, 거리 시위, 그리고 향후 몇 달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파산의 물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20번째 주제는 레볼루트의 CEO가 자신의 지분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래는 레볼루트를 40억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개적으로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IPO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1번째 주제는 디펍의 CEO가 패션 산업의 변화하는 풍경과 회사의 수익성 달성 전략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디펍은 중고 의류 마켓플레이스로 주로 젠즈와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인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22번째 주제는 사기범들이 미국인들로부터 매년 수십억 달러를 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기술 발전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과 검찰은 소수의 범인만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23번째 주제는 알래스카의 지역사회가 관광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크루즈선의 토요일 도킹을 금지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지역사회에 과도한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번째 주제는 향수 산업이 상당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시그니처 향 대신 기분에 따라 다양한 향을 선택하는